네, TV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브라운관이라고 배불떠이라고 합니다. CRT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PDP라고 그럽니다. 프리즈마. 네, 플리즈마라 해서 광시각이 굉장히 넓죠. 이 제품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야간업소,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조명이 사이키, 미르 이러한 반짝반짝하는 데에서도 자막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한동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낮에 밑에 자막 같은 경우도 잘 보이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광고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이 제품을 생산 줄여서 안 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기술 변화로 인해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은 얇게 나와서 제품 자체가 저소비 전력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엄청 두꺼웠죠. 제품이 일반 LCD나 LED에 비해서 많이 거품이 더덕 붙어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 중앙에 보이는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SMPS 보드입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메인 보드죠.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부분이, 이 제품은 LG이기 때문에 LG에서는 Z보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좌측인데요. 여기 좌측에 있는 보드가 Y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이 옆에 쭉 매달려져 있는 바처럼 생겨져 있는 것을 Y보드 또는 스캔보드, Y소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콘처럼 생겨져 있는 보드죠. 이거를 옵션 보드 또는 컨트롤 보드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또는 로직 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드를 옵션 보드 또는 컨트롤 보드, 로직 보드 이렇게 호칭하는데, 회사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서 특허 관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쪽 보드가 Z보드냐 X보드냐, 삼성에서는 이 제품을 X보드라고 합니다. LG에서는 Z보드라고 서비스 매뉴얼에, 리퍼런스 매뉴얼에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러듯이 이와 같이 보드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쭉 깔려져 있는 부분을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당되어져 있는 패널을 다 간다, 교체를 한다 하면은 전원 공급에 해당되어져 있는 파워 서플라이, SMPS 보드하고 그 다음에 메인 보드 두 가지를 빼고 전부 다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이라고 하면 밑에 바닥에 쭉 깔려져 있죠. 액정 클래스 같은, 여기는 액정 클래스가 아니죠. 프리즈마니까 방식은 가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쭉 넓은 판때기처럼 생겨져 있는 패널에 부착되어져 있는 Y소스, Y보드, 그 다음에 스캔 쭉 되어져 있는 Y버퍼 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Z보드, 삼성 같은 경우는 X보드, 그 다음에 로직보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를 전부 다 무엇을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 세트, 패널 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에도 보시면 명기되어 있는 라벨이 써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VA 전압이 있고요. VS가 있습니다. 이게 V는 볼테지니까 전압, V
그러니까 여기 VA는 현재 56V, VS는 201V. 여기 해당되어 있는 SMPS에서 전원 공급을 아까 여기 적혀져 있죠. 여기 단자에 해당되어 있는 나가는 전압이 55V, 201V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전원 공급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쪽에 LCD라든지 LED 생각할 때는 뭐가 나가겠습니까? 인버터 또는 컨버전 보드. 그런데 여기에서는 쭉 Y보드에 해당되어 있는 전압으로 쭉 가서 Y보드 스캔, 그 다음에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명암을 컨트롤해주는 X보드, Z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즈마 PDP-TV가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두꺼워서 열도 많이 났었거든요. 그만큼 전력 소비도 많았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좀 바뀌면서 물론 지금도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부품들에 있어서 이와 같이 보드가 있다 하면 이 보드 뒷면에 한번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방열 패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방식이 이래 되어 있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열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열 패드를 밑에다가 부착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발생되는 열을 샤시, 쇠 열을 분산을 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만 열이 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의 방식 같은 경우는 IPM 방식이고 요즘의 방식 같은 경우는 IGBT 방식이라 TR처럼 FET처럼 되어져 있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손바닥만한 하이브리드 아시 넓적 고밀도 집착되어져 있는 부품들을 하나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는 자체를 IPM 방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방열판, 방열 패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드 밑면 다 붙어져 있거든요. Y보드 같은 경우도 그러기도 하고 열이 많이 나니까. 네. 이 같은 경우는 스캔보드죠. 스캔보드에도 뒷면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본 옵션처럼 하나씩 다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뜯어보시면 밑면에 이와 같은 방열 패드가 깔려져 있죠. 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열을 분산시켜서 고장률을 줄이고자 하는데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은 2007년산 모델 이후 제품으로 인해서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두툼하게 느껴지는 것이 다르게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검정색이나 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는 색깔 은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와 같은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는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나 저는 똑같이 방열 패드 제조사에서 만드는 과정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거나 또는 제품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품들도 그 뒤에 나와져 있는 부품들이 넓적하게
다음 모델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FET처럼 되어져 있는 IGBT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쭉 한번 늘려놔 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번에는 스캔보드 Y 버퍼보드랍니다. 이게 버퍼칩을 이같이 네모져 있는 부분들을 버퍼칩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인치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치수에 따라서 다른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처럼 개념으로 알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반쪽짜리처럼 되어져 있는 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보드, 하보드, 그래서 상하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 연결을 하고 이렇게 상보드, 하보드.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올수록 이것이 통으로 되어져 있는 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수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무엇이 작업하는 과정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넓적한 거 RPM 한번 시달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열을 좀 많이 가합니다. 디핑지나 또는 자연스럽게 뗀다 하면 디술러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FET 떼는 방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IGBT 분리하는 방식이라서 납땜하는 과정이 뒷면에서 떼기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뒷면 커버를 열고 본 제품은 무엇이 고장났느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산 이전에 장착되어져 있는 보드들인데요. 이와 같은 보드들을 IPM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처럼 되어져 있는 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Y 보드가 됐든지 또는 X 보드나 Z 보드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를 판이 일단 넓죠. 그래서 모듈화 되어져 있는 부품 이거를 우리가 IPM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측정한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고치는 데 쓰는 보통 힘쓰는 라인이 그쪽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측정하신다 하시면은 잠깐 한번 좀 크게 한번 눈을 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어 있네요. 이 박스권에 기호가 다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GND하고 VS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면 다이오드 모드 값에 해당되어 있는 그 값이 나가거나 또는 순방향이나 또는 역방향에 따라서 무한대 값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드, Y 보드는 정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보드도 이렇게 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띠가 하얗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처럼 그려져 있는 부분을 이 칩셋을 IPM 모듈 하이브리드 I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Y, S, VS 그 다음에 GND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측정을 해보면 쇼트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가지 측정 방식이 있긴 있죠. 나머지 전면에 있는 부분들 측정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들이 왜 VS를 측정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DC 전압이 몇 볼트? 이 같은 경우는 201볼트 그리고 들어가니까 힘을 많이 쓰는 라인이 많이 쓰는 파트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박스권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이건 고장난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그라운드하고, VS하고 측정을 해보면, 여기에 다이오드 모드 값에 해당되어 있는 표기되어야 되는데, 0. 전이차가 없죠.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땅이니까, GND, 어스, 접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V가 바로 땅으로 흐르기 때문에 쇼트 났다, 합선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들이. 또 고장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휴즈가 고장도 날 수 있겠죠. 떨어져서 더 이상 나는 일을 못하겠소 라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예전 2006년도산까지 많이 들어가 있던 IPM 방식을 있는가 하면, 지금 고치려고 하는 신형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기를 넣게 되면 딸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좀 하고, 좀 대응치다 보니까 어수선하죠. 자, 이런 된 상태에서 원래대로 단자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전원 케이블 주변에 나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는가 확인을 하고, 전원 케이블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스위치는 터치 방식인데요, SMPS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여 릴레이입니다. 딸깍 소리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딸, 띡. 쉽게 해서 다시 한번 껐다가 들어보신다고 하시면 무슨 뜻이냐면, 붙으려고 했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릴레이가 붙었다가 아니구나 떨어지는 거죠. 왜? 어딘가 지금 부품들이 고장이 난 겁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괜찮을 텐데, 이렇게 Y보드 가서 쇼트 났든지, 아니면 가기 전에 여기 X보드에서 쇼트 났든지, LG 제품이기 때문에 Z보드에서 합선이 했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일을 못하겠어, 위험하니까 당신에게 공급을 안 하겠어 라고 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딜레이가 딸깍하고 끊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를 뺍니다. 특히 PDP 같은 경우는 분해해 가지고 신문지를 깐다든지, 또는 절연 모드, 절연제를 놓고 절연판을 놓고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고압이 흐르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접지, 아스, 그라운드 그런 부분들에 정상적인 정전기 흐름에서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자체적으로 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사 다 아니면 두 개라도 조여 주셔야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딸깍하는 고장인데요. 자,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메인보드만 들어가 있죠. 여기는 단자니까. 그리고 한번 전기 케이블을 꽂아 보겠습니다. 온오프 스위치 작동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딸, 깍. 두 번 소리 났죠. 이번에 어떻습니까?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났죠. 지금 껐습니다. 그리고 OST를 다시 한번 켜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무엇이 시간 타임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 한번 터치를 손대 보겠습니다. 들으셨죠? 고등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딸, 깍. 지금은 딸. 그리고 메아리가 없죠. 그냥 이 단독으로 SMP 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이다.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다시 이쪽에 X보드, Z보드라고 하는 보드가 고장났든지 통해서 전기가 또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어져 있는 이 Y보드가 고장이 났든지 버퍼보드가 고장이 났든지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장 파트는 구분이 되는 거죠. SMPS는 정상이다. 메인보드에서도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값이다. 일단 이쪽에 해당되어 있는 X보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Z보드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Y보드, Y소스보드나 또는 스캔보드, 여기에 있는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트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고장난 부위를 찾으시면 그 부품을 가누고 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비교하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IP면에서 넓적한 보드들이 안 보이고 다리가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이거 같은 경우를 FET 방식, 그러니까 IGBT 그 방식이니까 그쪽 이상류 쇼트 값을 측정한다든지 해서 찾아가지고 수리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케이블 단자를 뺐었죠? 이 뺀 상태에서 이거를 확인한다고, 비교한다고 해서 다시 꽂으시면, 전기가 들어가면서 꽂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고압이다 보니까 전기 어느 단계에서 흡수를 하고 어느 단계에서 공급을 하느냐, 어떤 시간차, 타임, 그 다음에 정전기가 충전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어느 거쳐가는 단계에서 충격 효과를 견디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해 본다고 또 들어간 데서 꽂으시면 오히려 더 다른 파트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PDP는 점검하실 때 조금 더 준비 자세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작업 따위를 또 옮겨서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이와 같은 버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수리하는 과정, 점검하는 요령, 실리콘으로 쏴져 있는 건데 이런 실리콘 떼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자체를 버퍼 IC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버퍼 IC라고 그러는데 실리콘을 떼고 버퍼 IC에 떼고 붙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차이가 많거든요. 저게 지금과 같은 버퍼 준비하는 경우는, 보여드리는 경우는 밑면이 단조롭게 보이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고장난 거죠.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 테스트 과정, 이 다리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 있는 걸 어떻게
이상률을 파악하느냐. 그렇습니까? 여기 전부 다 핀에 해당되는 다리 아니겠습니까? 핀. 점검하는 과정하고, 붙였다는 과정하고, 이거는 밑면에 보시면 실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좀 더 넓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부분이 그라운드, 접지, 어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하고 샤시에 있는 그라운드하고 붙어 있질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데를 아무데나 대고 뭘 된다고요? 네, 테스트기에 리드봉을 그라운드에 대게 되는데, 이런데. 근데 스캔보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스캔보드 버파이시에 해당되어 있는 이상 유무 점검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Y보드하고 X나 Z보드에 해당되어 들어가 있는 2006년석, 그 이후에도 물론 장착되어 있는 모델들이 더러 있습니다. IPM이라고 하는 모듈로 되어져 있는, 키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측정하는 방식, 점검하는 과정,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